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가로챈 며느리.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완벽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70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한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초라한 요양원에 버려졌습니다. 그것도 친아들과 며느리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인과응보라는 게 있습니다. 며느리는 생각했죠. 시아버지만 없으면 이 재산은 모두 내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할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놀라운 복수극의 시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김철수 씨와 박순자 씨 부부.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재료를 사왔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습니다. 순자 씨는 밤 11시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식당 의자에서 그대로 잠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텅 빈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민수만큼은 대학 꼭 보내야 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신. 우리가 고생하면 아이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순자 씨는 새 옷을 사주지 못해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전 이 옷이 좋아요. 아침마다 순자 씨는 도시락을 정성껏 쌌습니다. 반찬이 변변치 않아도 예쁘게 담았습니다. 철수 씨는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학원비를 대기 위해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며 일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늘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1등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민수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철수 씨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보람이 이 순간에 다 보상받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부부는 식당 문을 일찍 닫고 처음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평범한 중국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최고급 레스토랑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 순자 씨도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 좋은 직장 얻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행복은 때로 너무나 짧고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대학 4학년이 되던 해겨울 12월에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순자 씨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건
진지한 관계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낡은 마루를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의 눈빛이 어딘가 차갑다는 것을. 지은의 시선이 낡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순자 씨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실망? 아니면 경멸? 어서 앉아요. 민수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 씨가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민수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지은이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이 참 아늑하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당 장사 힘드시죠? 저희 아버지가 강남에서 건설 사업하시는데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친절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무시하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듯이.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살아왔어요. 지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식당 사장님 부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돌아간 후 부부는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저 여자애 어때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글쎄, 뭔가 마음에 걸려요. 너무 화려하고 우리 민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눈빛이 차가워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민수가 좋아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민수는 지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여자와 사귀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의 우려는 그저 기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민수와 지은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순자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은의 집안은 호화로운 예식장을 원했습니다. 하객도 300명이 넘었습니다. 철수 씨와 순자 씨는 평생 모은 돈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신혼집 마련 비용도 댔습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순자 씨는 처음으로 한복이 아닌 양장을 입었습니다. 낡고 불편했지만 아들의 결혼식이니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사이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수가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민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것만이 우리 바람이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주말에 찾아오겠다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었습니다.
지은을 위해 특별히 새우 요리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설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오늘 지은이네 집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요즘 세상이 변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저녁이 되어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늦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순자 씨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식은 갈비찜, 굳어버린 전,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 철수 씨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오겠지. 하지만 순자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처가에 가야 한다며 시댁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점심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먹고 가면 안 되니?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시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기다리신다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2년 차가 되자 승진도 했습니다. 대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지은이 임신을 했습니다.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다니. 임신 기간 동안 순자 씨는 지은에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지은아, 몸은 괜찮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하지만 지은의 대답은 늘 무뚝뚝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10개월 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순자 씨와 철수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 씨는 준비해온 금반지를 손주에게 선물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금반지였습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자라라. 순자 씨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냉담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병실에서 나가며 순자 씨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나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겨.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산모분 친정 어머님께서 다 챙겨주고 계세요. 순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병실 한쪽에 지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고급 과일 바구니들이 병실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가져온 사과 한 박스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100일이 되어도 돌이 되어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를 보고 싶었지만 민수네 집을 쉽게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지은은 늘 바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애 재우는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5살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귀여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순자 씨는 가끔 준호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늘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시죠. 저희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어느 날 순자 씨가 민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주 옷을 사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옷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은 이런 옷 안 입어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왜? 예쁘잖니?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브랜드가 없잖아요. 저희 애는 명품만 입거든요.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만 원짜리 옷이 초라하다니. 자신이 평생 입어온 옷들은 다 몇천 원짜리였는데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제 식당 일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순자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시어머니가 식당 일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민수 오빠 대기업 다니는데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순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식당 일해서 내 남편 대학 보낸 건데. 철수 씨가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30년을 일해서 민수 키운 거야. 그런데 그게 창피해? 지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이제 민수 오빠가 스스로 잘 살고 있잖아요. 과거는 과거로 놔두시죠. 그날 이후로 지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순자 씨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하면 민수는 늘 지은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도 육아 때문에 힘들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순자 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철수 씨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 정작 자식은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철수 씨는 67세였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디에 뭘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한 말을 다시 하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 사진도 찍었고 인지 검사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생님, 치매라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조기 발견된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가족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순자 씨는 진료실을 나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요? 철수 씨가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아직 초기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철수 씨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치매라니, 자신의 기억이 사라진다니. 처음에는 작은 증상이었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안경을 찾다가 한참을 헤맸습니다. 순자 씨가 찾아주곤 했습니다. 여보, 여기 있어요. 머리맡에 뒀잖아요. 철수 씨는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깜빡했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방금 먹은 식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요? 순자 씨가 놀라 대답했습니다. 당신 방금 먹었잖아요. 철수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먹었나? 길을 잃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철수 씨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30분이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동네를 다 뒤졌지만 철수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8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김철수 씨 가족분이신가요? 여기 강남경찰서인데요. 어르신이 길을 잃으셔서 저희 서에 계십니다. 순자 씨는 황급히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철수 씨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 씨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아내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나예요. 순자 당신 아내예요. 하지만 철수 씨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이 집 주소를 기억 못하셔서요. 다행히 지갑에 신분증이 있어서 연락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호자분이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죠?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도착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이 잠든 후 혼자 울었습니다. 하느님, 왜 이렇게 시련만 주십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아버지가 치매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치매요? 얼마나 심한데요?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초기래. 하지만 혼자 두면 위험해.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요. 치매 환자랑 같이 살 수 없어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냐? 지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아기가 있잖아요. 준호가 5살인데 치매 환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위험해요. 순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지은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준호 안전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순자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30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아침 먹어요. 남편에게는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는 혼자서 철수 씨를 돌봤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30년을 일한 식당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혹시라도 집을 나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였습니다. 70세의 노인이 치매 환자를 돌보기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날마다 지쳐갔습니다.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철수 씨가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물을 끓이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을 올려놓는 것을 잊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순자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가스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순자 씨는 황급히 가스를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는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혼자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애원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아버지 좀 도와줘. 엄마 혼자서는 힘들어. 오늘도 가스 사고가 날 뻔했어.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아버지가 가스를 켜놓고 잠드셨어. 정말 무서웠어. 민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은 어때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시설 요즘 정말 좋아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잖아요. 오히려 아버지한테도 좋을 거예요.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양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신 분을 요양원에 보내라고? 민수야,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하니?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 나이도 70이 넘으셨잖아요. 혼자서 감당하시기 힘들어요.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돌볼 수 있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사고가 날 뻔하셨잖아요. 다음에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요양원에 가시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철수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의 얼굴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순자 씨를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매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매번 인내심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나예요, 순자. 당신 아내예요. 식사도 혼자 하기 힘들었습니다. 숟가락질이 서툴러져서 음식을 흘렸습니다. 순자 씨가 직접 떠먹여줘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줘야 했습니다.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 씨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갑자기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에요.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몇 달 만에 찾아온 며느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지은이 명품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남편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 없어. 지은이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보세요, 얼마나 야위셨어요. 이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순자 씨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식당 건물 이 집 예금. 대충 계산해도 30억은 넘어요.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30억?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모았나?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면 재산 관리를 누가 해요? 어머니 혼자서 하시기 힘드시죠? 순자 씨가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위임장을 주세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아버님이 치매시니까 누군가는 재산을 관리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사기도 안 당하고요. 순자 씨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 여자,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목적이었어.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건 우리 부부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누구한테도 안 줘.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다 민수 오빠 거 아니에요? 아들이 하나인데 누가 물려받겠어요? 지금 관리하나 나중에 관리하나 똑같잖아요.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나중에와 지금은 달라. 지금은 우리 돈이야.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에휴 답답해서. 요즘 시대에 누가 부모 재산 관리 안 맡아요? 다들 그렇게 해요. 어머니만 고집 피우시는 거예요. 순자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재산 때문에 왔으면 당장 나가란 말이야. 지은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없으면 어머니 혼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순자 씨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지은은 어깨를 으쓱하며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수를 설득했습니다. 당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재산이 30억이 넘는다고요. 그걸 시어머니 혼자 관리하고 있어요. 아버님은 치매인데 말이에요.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야? 엄마가 관리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은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요. 아버님은 치매잖아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지금 관리해야 안전해요. 민수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싫다고 하시는데.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외아들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예요.
지금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아버님을 위하는 길이에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야 해요. 시어머니 혼자서는 감당 못 하세요. 이러다 큰 사고 나면 어떡해요? 우리가 나서야 해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은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결국 민수는 지은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강제로 하면 안 돼. 지은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법적으로도 당신은 보호자잖아요.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다음 날 민수와 지은이 함께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왜 왔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순자 씨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요양원 보내세요. 그리고 재산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제가 외아들이잖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외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관리해야죠. 그게 제 도리예요. 순자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리?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할 때는 한 번도 안 오더니 치매 걸리니까 재산 이야기를 하는구나.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이잖니. 5년 동안 몇 번이나 왔니? 명절 때도 안 왔으면서. 아버지가 치매 걸리고 나서야 찾아왔어. 그것도 재산 때문에.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빴어요.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이해 좀 해주세요. 저희가 놀고 먹은 줄 아세요? 순자 씨가 냉소했습니다. 이해? 너희가 우리를 이해한 적이 있니? 아버지가 치매로 고생하실 때 한 번이라도 도와줬니?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예? 순자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재산 때문에 왔으면 당장 나가.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아버지를 걱정했으면 진작에 왔어야지.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오늘 왔잖아. 그것도 재산 이야기 하러.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아버지를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와서 함께 살아. 그게 아니면 다시는 오지 마. 재산은 절대 안 줘.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같이 살라고요? 치매 환자랑요? 웃기지 마세요. 저희 준호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요. 순자 씨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민수와 지은은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을 키웠는데. 철수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누가 왔었어요? 순자 씨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저녁 먹어요. 남편에게는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 부탁드려요. 그로부터 2주 후 순자 씨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씨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1시간 정도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철수 씨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집 앞에 큰 차가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쓰인 차였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입니다. 김민수 씨가 의뢰하셨어요. 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 철수 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순자 씨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아내를 보고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예요, 여보. 순자예요. 하지만 철수 씨의 눈빛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싫다고 했잖니. 민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저도 보호자예요. 아버지를 위한 결정입니다. 지은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곳은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전문가예요. 24시간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아버님한테 좋은 거예요. 순자 씨가 절규했습니다. 안 돼. 여보를 데려갈 수 없어. 순자 씨가 남편에게 달려갔지만 요양원 직원들이 막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놓아요. 우리 남편 놓으라고. 하지만 직원들은 그녀를 부드럽게 제지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는 감당 못 하시잖아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지난주에도 가스 사고 날 뻔하셨잖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순자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내 아버지를 낯선 곳에 보낼 수 없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려야 해요. 요양원 직원들이 철수 씨를 휠체어째 밖으로 밀었습니다. 순자 씨가 뒤따라 나가며 외쳤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철수 씨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에 철수 씨를 태웠습니다. 순자 씨는 차문에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우리 여보 데려가지 마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게 최선이에요. 순자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아버지를.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자 씨는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다가와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류 좀 보세요. 재산관리위임장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재산 관리를 누군가는 해야죠. 저희한테 맡기세요.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 지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아버님은 판단 능력이 없어요.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면 저희가 자동으로 관리하게 돼요. 어머니가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어요. 순자 씨는 경악했습니다. 이것들이.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구나.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믿으세요. 제대로 관리할게요. 순자 씨가 냉소했습니다. 믿어. 재산을 빼돌리려는 너희를 어떻게 믿어? 지은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증거라도 있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을 좋은 곳에 모시려는 건데. 왜 이러세요?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 아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민수와 지은이 떠났습니다. 순자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는 집.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인 김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변호사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늦게 불러서. 순자 씨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린 것,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에 강제로 보낸 것, 재산을 노리는 것까지. 영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순자야, 이건 심각해. 영수가 제 남편을 지킬 방법이 없니?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은 있어.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 법원에 신청하면 내가 남편의 후견인이 될 수 있어. 그럼 며느리가 손댈 수 없지. 순자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하지만 영숙이 경고했습니다. 단, 빨리 움직여야 해. 며느리가 먼저 신청하면 너는 질 수도 있어.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영수가 도와줘. 내가 꼭 남편을 지킬 거야. 그리고 며느리의 음모도 밝혀낼 거야. 영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싸우자. 다음 날부터 순자 씨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요양원에 도착해서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나예요. 순자예요. 철수 씨는 여전히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원을 살펴보며 순자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설이 생각보다 열악했던 것입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낡았습니다. 지은이 말하길 최고급 요양원이라고 했는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비용이 얼마예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50만 원? 그게 전부예요? 지은이 말하길 한 달에 5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순자 씨는 즉시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님, 제 남편 김철수 씨 비용이 정확히 얼마죠? 원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2인실 기준이에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500만 원을 낸다고 했는데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건 150만 원 뿐이에요. 명세서 보여드릴까요? 순자 씨는 명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입금자는 김민수. 순자 씨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 여자가 350만 원을 빼돌리고 있었구나. 6개월이면 2천만 원이 넘어. 이건 명백한 사기야. 순자 씨는 모든 명세서를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 내역서를 전부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며 순자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이 민수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비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 요양원에 간 돈은 150만 원. 나머지 35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순자 씨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6개월이면 2,100만 원. 2,100만 원을 빼돌렸다는 거잖아. 순자 씨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당장 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아내가 뭘 했는지. 내가 직접 보여줄게. 1시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지은도 함께 왔습니다. 순자 씨는 테이블에 서류를 쌓아 놓았습니다. 요양원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서.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명세서를 민수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양원 비용 명세서요. 순자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한 달에 150만 원이야.
그런데 너희 며느리는 500만 원을 받아갔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오해 아닐까요?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오해. 이게 오해냐? 350만 원을 빼돌린 거야. 6개월이면 2100만 원이야.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 그때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거실 문 뒤에 숨어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제가 관리비로 쓴 거예요. 순자 씨가 되물었습니다. 관리비?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네, 아버님 옷도 사드리고 간식도 사드리고 기저귀도 사드리고 그런 잡비가 많거든요.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나는 매일 여기 와. 아무것도 사준 게 없잖아.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모르시는 것일 수도 있죠. 제가 몰래 사드렸을 수도 있고요. 순자 씨가 냉소했습니다. 몰래? 왜 몰래 사드려? 그리고 영수증은? 지은이 버벅거렸습니다. 영수증은 다 버렸어요.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편리하네. 증거가 하나도 없어. 민수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을 쳐다봤지만 지은은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심이 아니야. 사실이야. 너는 사기를 친 거야.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경찰. 그리고 법원에도 갈 거야. 내가 한 짓을 다 밝힐 거야.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순자 씨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뭐?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순자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네가 정말 저 여자 편이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이를 너무 오해하세요. 순자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너희 맘대로 해라. 하지만 기억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한 짓을 반드시 세상에 알릴 거야. 지은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가요. 시어머니는 저를 이해 못하시나 봐요. 대화가 안 되네요. 둘이 나가려는 순간 순자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거야. 두 사람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며느리의 악행을 밝히고 남편을 지키겠다고. 순자 씨는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가 증거를 확보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다음 날 순자 씨와 영숙은 법원에 갔습니다. 두 가지 신청을 했습니다. 첫째, 성년 후견인 신청. 순자 씨가 남편의 법적 후견인이 되는 것. 둘째, 사기죄로 지은을 고소. 2,100만 원을 횡령한 것에 대해 법원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배우자시군요. 신청 사유는?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치매이고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보호해야 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리는 3주 후입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준비해야 해. 법정에서 싸워야 해.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는 준비됐어.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싸울 때야. 3주 동안 순자 씨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요양원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증인 진술서까지. 요양원 원장도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이 한 번도 아버님을 위해 물건을 사온 적이 없다고. 마침내 법정의 날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민수와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빼돌린 돈으로 산 옷이겠지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진술하세요.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고인 이지은은 요양원비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15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35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영숙은 요양원 명세서와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원장의 증인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그 돈은 시아버님을 위해 쓴 돈입니다. 옷, 간식, 기저귀, 기타 비용. 그런 것들에 쓴 거예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영수증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버벅거렸습니다. 그게 다 버렸다고 합니다. 판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2100만 원치 영수증을 다 버렸다고요.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그게 피고인이 정리를 잘 안 해서. 순자 씨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판사가 순자 씨를 보았습니다. 원고 말씀하세요. 순자 씨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요양원에 갑니다. 남편에게 옷을 사준 적도 간식을 사준 적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측 증인도 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요양원 원장과 간호사들이 증언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요양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품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몰래 사드렸어요. 판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몰래 사드렸나요? 당당하게 사드리면 되지 않나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 이지은 씨의 횡령을 인정합니다. 6개월간 횡령한 금액 2,100만 원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건 억울해요. 하지만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씨의 성년 후견인은 배우자 박순자 씨로 지정합니다. 피고인 김민수 씨와 이지은 씨는 김철수 씨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법정을 나서는 순자 씨를 지은이 가로막았습니다. 시어머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자 씨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끝. 이제 시작이야. 너희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릴 거야. 그날 밤 순자 씨는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 모임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민수의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고모, 삼촌, 사촌들까지. 다들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언니 무슨 일이에요? 순자 씨는 모든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요양원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법원 판결문. 오늘 모인 이유는 너희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야. 민수 며느리 지은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보세요. 친척들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횡령을 했다고.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지은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고모가 민수를 꾸짖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법원 판결이 여기 있잖아. 삼촌도 화를 냈습니다. 내 아버지를 초라한 요양원에 보내놓고 돈까지 빼돌렸어. 이게 자식이 할 짓이냐?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 저는 몰랐어요. 사촌이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너도 공범이야. 6개월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되니?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삼촌이 철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대학 갈 때 돈도 빌려줬잖아. 고모가 울먹였습니다. 철수 오빠가 평생 너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구나. 민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시던 아버지,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시던 아버지,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셨던 아버지.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냉정했습니다. 늦었어. 민수야, 오늘부터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어.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을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한 게 뭐니? 아버지가 치매 걸리니까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만 노렸잖니. 이제 나는 너를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너 지은아. 지은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우리 재산이 목적이었지?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야. 도둑질한 돈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벌써 돈 다 돌려드렸잖아요. 이제 뭘 더 바라세요?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내 손주도 만나지 못하게 할 거야. 준호는 내가 키울 거야.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낼 거야. 내가 사기범이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지은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횡령이 밝혀지자 참다 못한 민수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은은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민수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더 좋은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시설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1인실의 간호사가 상주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었지만 순자 씨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요양원에 찾아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늦었지만 그제야 아들의 도리를 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민수는 매번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 민수예요. 순자 씨도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비록 남편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매일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예요. 순자예요. 당신 아내. 어느 날 철수 씨가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따뜻하네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비록 남편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지은은 다른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새 남편도 지은의 과거를 알게 됐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순자 씨의 예언대로 도둑질한 돈으로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준호도 할아버지를 자주 만났습니다. 비록 할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준호는 할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오늘도 남편 곁을 지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여보, 날씨 좋아요. 산책 갈까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비록 아내를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둘이 손을 잡고 요양원 정원을 걷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함께 이겨냈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지만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순자 씨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인과응보가 있다. 선한 사람은 보호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순자 씨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편 곁을 지킬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민수도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아들이 되겠다고,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겠다고. 준호가 할머니에게 달려옵니다. 할머니, 순자 씨는 손주를 안아줍니다. 우리 준호,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말 사랑해요. 순자 씨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말합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병이 드셔서 우리를 기억 못하셔. 하지만 우리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민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양원 상담실이었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민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순자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화가 나. 내가 한 짓을 용서하기는 힘들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어.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지은이한테 속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순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아. 내가 지금 뉘우치는 것도 알아. 앞으로 잘하면 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보는 날씨가 좋다고 웃으셨다. 나를 알아보진 못하지만 내 목소리는 좋아하시는 것 같다. 민수가 찾아왔다.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시간이 약이겠지. 2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7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로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민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간호사예요. 요양원에서 만났어요. 아버지를 정말 잘 돌봐주세요.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착해요. 욕심도 없고 순수해요. 지은이랑은 정반대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볼 줄 알아요. 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천천히 만나봐라. 3개월 후 민수는 그 간호사를 어머니께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수수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순자 씨는 수진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지은처럼 차갑거나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민수를 좋아하나요?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민수 씨는 정말 효자세요. 아버님을 돌보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순자 씨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왔어. 우리 차 한잔 하자.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지는 요양원에서의 철수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이 가끔 창문을 보시면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순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가 나를 기억하시는 걸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은 못하셔도 마음은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오시면 항상 표정이 밝아지세요. 순자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 후 민수와 수지는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철수 씨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순자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했어요. 철수 씨는 흐릿한 눈으로 민수를 봤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수 씨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철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잘했다. 행복해라.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기억하세요? 우리 아들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습니다. 잠시 후 철수 씨는 다시 멍한 표정이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 주셨으니까요. 수지는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주말마다 시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대신 요양원에 다녀올게요. 어머님도 좀 쉬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여보 보는 게 좋아. 준호도 자주 할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렸어요. 철수 씨는 그림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예쁘네. 고맙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 지은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은은 두 번째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새 남편이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지은은 혼자가 됐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사기범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대기업 과장 부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순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는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잘 지내니?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겠니?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순자 씨는 물건을 사고 나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탐욕을 후회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철수 씨의 치매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75세가 된 순자 씨는 이제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순자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아마 길어야 6개월 정도.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매 말기에 접어드셨습니다.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계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했죠? 5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먼저 가면 안 돼요. 당신이 먼저 갈 수 없어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요. 철수 씨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래.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족들은 교대로 철수 씨를 돌봤습니다. 순자 씨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민수와 수진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준호도 학교가 끝나면 할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우리 같이 공원 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링거로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자 씨는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의 철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나 먼저 갈 것 같아. 순자 씨가 꿈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안 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저 하늘에서. 순자 씨는 꿈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순자 씨는 황급히 옷을 입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들이 철수 씨의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 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예요. 순자예요. 그때 철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가 순자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내 이름을 기억하세요? 철수 씨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평생 고마웠어.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내 인생이었어요. 철수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전부였어. 철수 씨는 순자 씨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민수, 잘 키웠어. 고생했어. 순자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아들 훌륭하게 키웠죠. 당신 덕분이에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민수와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준호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외쳤습니다. 철수 씨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효자 되어줘서 고맙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늦게 정신을 차려서 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돌아와줘서 기뻐. 그리고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사랑해. 준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철수 씨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있어줘요. 하지만 철수 씨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사랑해. 그리고 철수 씨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여보, 가지 마요. 민수도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수진과 준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 씨는 7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옛날 식당 단골 손님들도 왔습니다. 모두 철수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던 사람,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람, 장례식장에 의외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지은은 멀리서 조문했습니다. 순자 씨는 지은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절을 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철수 씨는 화장됐습니다. 유골은 평화로운 낙골당에 모셨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유골함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편히 쉬세요. 나도 곧 갈게요. 우리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는 치매 없이 건강하게 만나요. 장례를 치른 후 순자 씨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사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거예요.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우리 집에서 살 거야. 여보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거든. 민수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예요. 민수가 잘 지내요. 수진이가 정말 착해요. 준호도 잘 크고 있어요. 어느 날 순자 씨는 옛날 식당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 앞에 서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여보하고 여기서 30년을 일했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지은을 만났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지은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은아 잘 지내니?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님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지은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잘 지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크고 있어. 착한 아이야.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준호가 더 크면 그때 생각해 보자. 지금은 너무 이르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진심으로 바뀌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순자 씨는 지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하면 너도 잘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 여보도 바라는 거야.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키도 크고 의젓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78세가 됐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매주 남편의 납골당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장문 숙제 있는데요. 가족에 대해 쓰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궁금한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랄까. 할아버지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50년을 함께 살았거든. 기쁠 때도 힘들 때도 항상 함께였지. 준호가 또 물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함께 사셨어요?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말이야, 항상 좋기만 한 게 아니야. 힘들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순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서로 돕고 사는 거야. 내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 평생을 일하셨어. 나는 할아버지를 위해 평생을 돌봤고, 내 아버지도 이제는 깨달았어. 가족의 소중함을 말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너는 이미 좋은 가족이야.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할머니를 자주 찾아오잖니. 그게 바로 좋은 가족이야. 순자 씨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돈이나 재산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가장 중요해. 내 엄마 지은 씨는 그걸 몰라서 불행해졌어. 너는 그러지 마라. 준호는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는 분명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로부터 1년 후, 순자 씨는 79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자다가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아침에 민수가 찾아갔을 때 순자 씨는 침대에서 평화로운 표정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손에는 남편 철수 씨의 사진을 쥐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후회했습니다.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을. 하지만 다행히 마지막 몇 년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것만이 위안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옛날 식당 손님들, 그리고 의외로 지은도 왔습니다. 지은은 멀리서 조문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 철수 씨 옆에 묻혔습니다. 납골당에 나란한 2개의 유골함. 민수는 부모님의 유골함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이제 가족을 잘 지킬게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게요. 장례를 치르고 민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몇 년간 쓰신 일기였습니다. 민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가 찾아왔다. 많이 변했다. 이제는 진정한 아들이 된 것 같다. 수진이도 착하다. 우리 준호도 잘 자라고 있다. 여보, 당신이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또 다른 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지은을 만났다. 많이 초라해졌다. 불쌍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이 인과응보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 불행해진다. 나는 평생 욕심 없이 살았다. 그래서 행복했다.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곧 당신한테 갈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안 좋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 보고 싶어요. 우리 다시 만나면 젊은 시절로 돌아가요. 그때처럼 춤추고 웃고 행복하게 살아요. 민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갈게요. 우리 아들 이제는 믿을 수 있어요.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살게요. 가족을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예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23살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수는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제목은 평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책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이야기, 며느리의 배신과 할머니의 복수,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랑. 책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준호는 책 인쇄의 일부를 치매 환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이지은이었습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생모 지은으로부터 편지가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오랜만이다. 내 책을 읽었어. 정말 잘 썼더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으며 엄마는 많이 울었어.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엄마는 지난 10년 동안 많이 변했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고 있어.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 너를 만날 자격은 없지만 그저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기뻐.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건강하게 잘 살아라. 마이너스 엄마가.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생모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민수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아버지도 변했잖니. 내 엄마 지은 씨도 아마 진심으로 변한 것 같구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봐도 좋아. 준호는 고민 끝에 지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5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지은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준호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커서.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와 지은은 가끔 만나게 됐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조금씩 준호의 삶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 순자 씨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어머니의 가르침이 맞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준호는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착하고 순수한 여자였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결혼을 보며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할머니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준호의 결혼식 날 지은도 초대받았습니다. 하객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준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결혼식이 끝나고 준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신부와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할머니처럼 평생 사랑하며 살게요.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헌신할게요. 준호는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세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어요.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사셨어요.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살아요.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납골 땅에 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준호도 잘 자랐고 이제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순자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며느리 지은의 배신과 그에 대한 응보. 그리고 가족이 다시 화해하고 행복을 찾는 과정.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둘째, 욕심을 부리면 결국 불행해집니다. 지은처럼 재산을 탐내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셋째,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처럼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이 계실 때 효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다섯째, 사랑은 영원합니다. 순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처럼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족을 더 사랑하세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재산이나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효도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